안녕하십니까. 랭킹쇼! 나의 주식 유창호입니다. 이건입니다. 예. 자, 오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좀 오다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감성적으로 접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절기상 청명이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다가 나무 심는 식목일.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초등학교 이후로 전 나무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단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네. 종목 걱정하느라 입이 좀 쩍쩍 마르고 속이 참 건조해지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단비가 되어드릴 랭킹쇼, 오늘도 순위도 한번 맞춰보기로 하고요. 네. 종목 진단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신청을 팍팍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제 그 수익률 같은 게 식목일 얘기하니까 너무 나무처럼 늦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팍팍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랭킹 주제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띄워주시죠. 짜잔! 빌보드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 노래. 그 바야흐로 K-팝의 전성시대라는 거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K 콘텐츠의 저력이 느껴지는 요즘인데 네. 마침 또 요새 빌보드가 이 K-팝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오늘 계속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빌보드 그중에서도 핫 100에서 정말 K-팝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간 기록을 쓴 탑 5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들 제목만 봐도 다 아는 노래잖아요. 너무 익숙한 노래죠. 야. BTS, 다이너마이트 BTS가 둘이네요. 네, BTS 지민의 솔로곡 이번에 나왔다고 하던데 Like 네. Crazy. 미친 것처럼. 그리고 네. 잠깐만요. BTS와 자웅을 겨루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 장난 아니에요. 핑크퐁. 야, 이게 빌보드 역사의 기록이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여성 걸그룹한 BTS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핑크의 큰일 날 뻔했다. 심장이 덜컹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핑크의 그대로 뚜두. 골로 갈 뻔했는데. 그리고 이런 빌보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첫 대표적인 곡이 바로 싸이의 갱남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가수일 때 이 한 가수의 가장 순위가 높았던 기록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은 팀이라도 솔로곡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 인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면 더 여러 번 순위를 기록한 가수 쪽으로 그 위쪽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 맞춰서 여러분 순위도 계속해서 열심히 맞춰주시면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종목 진단 보내주시죠. 유튜브로도 전화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유명한 종목 올라오죠. 성우 하이텍 이런 거 올라오고 있고 또 정재영님께서 뉴진스는 왜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팬심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짜 맘 놓고 이런 덕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 참고로 이 순위 자체는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마음대로 팬심으로 녹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뉴진스 저희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좋은 날님께서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잠깐 좀 오늘의 주제를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네. 바로 종목 진단 하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그 동안에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이 5개 노래 중에서 네. 탑 5가 5위가 어떤 가수가 될지 여러분 투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많이들 답변해 주시고요. 종목 진단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위에 있는 거. 네. 진짜 오랜만에 전문가님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이 재영정님께서 바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께 기회 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네. 제일기획이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어요. 어허. 자, 제일기획 매수 가격을 보니까 21,700원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쵸. 18,900원으로 10% 비중을 갖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또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자, 제일기획 지금 타이밍에 추가 매수가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변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 제일기획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비중이
30% 50%라도 만약에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계속 내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 의해서 산업의 업황에 의해서 등락이 크지 않으면 뭐 추가 매수 올인해도 된다고 주로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뭐 하면 2차전지 무조건 올인해도 된다.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올해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보면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닥은 순이익이 마이너스고 전체 보면 거래소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러면 또 올해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온다면 제일기획은 광고주한테 광고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이제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기업 이익은 나르는 거죠.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큰 대형 행사가 있으면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건 오프라인 광고죠. 지금 오프라인 광고로 돈 버는 시대는 아니고 성장을 하려면 광고 회사가 뭐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닷컴 광고를 주로 하든지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기획은 해외 자회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광고 말고도 나머지 온라인 광고 요즘은 이제 많이 앞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이렇게 보면 종속회사의 매출 자회사 있고 광고물 제작, 누비 이런 쪽이죠. 그래서 해외 자회사의 상장 뭐 이슈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전체적 이익이 늘어날까 이렇게 보면 매출액은 21년도, 22년도 많이 늘었죠. 전년 대비. 이것은 온라인 시대여서 온라인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이커머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돼서 대다수가 성장했습니다, 회사들이.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5%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죠.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땐 괜찮아요. 나쁠 때는 예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 경기주들은. 그리고 이 24년도 보면 더 넣는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거의 크진 않죠. 5% 9%인데요. 그래도 이익도 3,316억 영업이 올해 내년 3,700 한 10%대 늘긴 늘지만 올해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지도 않고 작년에 27%씩 성장하고 이익도 25% 성장했는데 올해는 5% 10%니까 그러면 주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약하다는 거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업 편남을 보고 요거 분석을 해서 내가 주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21,100원에 샀을 때는 나는 제일기획 삼성이니까 아마 여기 사실 내려왔으니까 21,000 여기죠, 그죠? 샀어요, 700원 정도.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면 내려왔을 때 샀죠. 이거는 이제 제일기획 시청자분 제일기획 샀으니까 자금은 뭐 괜찮은데 일반인도 많은 것 같고 안정성을 높이 사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성장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외형 성장이 되는 때 그 전에 딱 사면 주식은 많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여기 추가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에 만원, 그 평균적 그때 16,000원, 15,000원에서 여기가 바닥이에요. 18,000원. 그럼 지금 18,900원이니까 바닥권에 왔잖아요, 그죠? 와서 이제 좀 더 추가 하락하면 10% 더 사서 단가 낮춰서 본전하고 나오든지 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까지는 본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나오는데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도 수익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죠. 이제 월봉 사태인데 사서 놔도 뭐 한 2만 1,000대 샀으면 10%대 내외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보면 2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뭐 여기서 반영을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 전에 보면 19년 여기 있다가 그 다음 계속 그 전에 내려왔잖아요. 경기 침체기에.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뭐 개인들 많이 진입해 왔더라도 좀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성장을 못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내 계좌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본전 가면 다 팔고 나오시고 주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고 가지만 본전은 간다. 그때 팔고 나오고 앞으로는 좀 더 기업 편란을 보고 1년, 2년 뒤에도 계속 이익이 막 느는 기업들, 매출이 느는 기업들 그것만 사놓고 있으면 돈은 계속 벌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목표가 본전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살펴드려 잠깐만요. 저희 왜요? 무슨 귀신처럼 나타났어요. 깜짝이야. 저도 깜짝 놀랐네. 제일기획 본전에서 나오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구독과 저희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화면 구성 진짜 적응 안 되네요. 자, 되게 왔다 갔다 거리죠. 자, 네.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네. 빌보드 핫백에 기록됐던 K-팝의 기록,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네. 얘기는 거의 하나도 나오질 않고. 저희랑 얘기하는데 지금. 예. 뭐, 저희 둘이 결혼하라는 네.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그리고, 창호의 거 장가보내기 시즌2래요. 그래요? 시즌1이, 원 때 망했죠. 야, 테리님께서 시즌1을 6년 전에 위원장으로 했다가 실패했다. 저 마켓 빌보드 옛날에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6년 됐습니까? 야, 시즌2가 곧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독거클럽 얘기는 또 뭐죠? 별 얘기가 다른데 여러분, 투표도 지금 열심히 좀 참여해주시고 요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창호 앵커 알아서 결혼할 겁니다. 5위에 랭크된 가수와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야, 이거 5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위 한번 일단 좀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종목 진단도 약간 좀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 이 얘기, 랭킹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사연들 잘 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네.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립니다. 계속 그랬어요. 네,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첫 시작도 계속 약속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종목 진단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열심히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런 권력은 있어요. 네, 이것도 권력입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네. 써먹어야죠. 자, 그럼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저 이번에 유튜브에서 딸기님께서 저희랑 네. 지금 실컷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그렇죠. 우리 딸기님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네, 성우하이텍이에요. 네. 성우하이텍. 7,511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10%. 요즘 100% 하시는 분은 잘 안 나오셔서. 없어요. 네, 이제 많이들 다행이에요.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우하이텍이 한 강보합이죠. 네. 장 초반에 좀 세게 올라가나 했더니 갑자기 힘이 쑥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점심 먹을 때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성우하이텍이 그럴 법도 한 게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어제 이제 장중에 8,24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정배열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가가 8,800원. 단기 어허. 목표 가능할까요? 이거 슬슬 한번 칠 때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고 또 혹시 빠져서 또 조정 올까요? 지금 익절할까요? 질문 되게 많네요. 자, 익절선 얼마 보고 가져가도 될까요? 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많이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서 연결을 해봐야죠. 예. 자, 전문가님, 성우하이텍 이분 질문 좀 없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익 실현을 7,500원 사서 7,800, 900원, 400원 수익인데, 빨리 내려가면 어떨까? 이익 실현할까? 아니면 8,800원 몇십 프로 더 먹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왜 올라갔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을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은 알루미늄 강판 이런 걸 해서 알루미늄을 해서 자체 만들고 뭐 탄소 섬유를 해서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로 각 해외에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자회사들 잘 있습니다. 관련사들이. 그래서 현대기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글로벌 회사의 GM도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멕시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멕시코에 테슬라 공장이 지어지니까 그럼 거기에 또 뭐 알루미늄으로 배터리팩을 만들죠. 그 배터리팩에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경량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으로는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기업들이 기존 부품을 전기차로 바꾸면 얘들도 전기차 부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엔진하지 않는 부품사들은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캡티브 마켓에 자기가 그동안 넣었던 전기차를 생산하면 거기다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부품 회사로 조금 탈바꿈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중국이 관련된 게 잘 안 돼서 중국이 GM도 철수하고 뭐 한국도 지금 현대기아차도 100% 가동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전기차 부품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모멘텀을 받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작은 이익을 보고 팔아봤자 그럼 또 다른 주식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업에 왜 그런지를 내용을 먼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다 어디에 넣는지 나와요. 폭스바겐도 BMW도 넣고요. OEM 부품 업체로 전문 업체로서 기아 자동차, 한국 GM도 다 넣어요. 여기에 범퍼를도 넣고 알루미늄 자체,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에 알루미늄 팩도 넣고요. 앞으로 계속 지금도 넣지만 그러면 이제 새로 바뀌었구나. 그럼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제 22년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옷이 좀 늘어나 있죠. 그죠? 23년도는 영업이익이 더 늡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서 예상치를 영업이익을 보니까 확실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 내년에 24년도 말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 이상 1200억 막 1300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확실히 이제 바뀌는 거죠. 올해 1000억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1200. 그러면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물론 이제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니까 영업이익 1000억 나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면 10배잖아요. 그럼 뭐 1200, 1300 이렇게 늘어난다면 나올 걸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 고평가가 아니에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찍습니다. 지난번에 9,100원이 최고가인데요. 여기가 9,000원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9,100원이잖아요. 이번 모멘텀으로는 이건 당연히 돌파해요. 시간이 걸려도. 그럼 다음 걸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 17,000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전부 다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실렸고요. 거래가 주가의 그림자도 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실렸어 여기에? 그렇다면 주식이 가야 돼 못 갔으니까 추세 하락을 다시 갑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져 있잖아요. 여기 안 깨졌어. 그러면 여기 매집이다 보는 거죠. 주식을 매집해 놨습니다.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했는데 21년도니까 그래도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네 실적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또 실렸어 여기. 왕창 실렸는데 근데 거래 실리고 나서 위로 가고 있죠. 22평선 위에. 이제 박스가 하늘선도 돌파해 버렸어요. 이것은 급등을 할 수 있는 매집이 다 끝난 거죠. 지금 거의 매물을 이제는 이것을 파는 게 아니라 눌림목 주면 오히려 사야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우하이텍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내가 11,000원대 얼마 목표가 준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7,000 이하로 오면 많이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지금도 더 사도 상관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11,700원 정도 11,500원은 평균적으로 갈 거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13,500원까지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저가 여기가 4,000원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9,000원 내외가 일단은 저항선이에요. 그게 뚫으면 이제 만원대로 가거든요. 12,000원 뭐 이렇게 11,000원. 그래서 11,500원 연말까지 목표까지 저는 드리고 이제 빨리 팔고 나오고 싶다. 그럼 8,800원 가면 본인 생각한 목표가 가면 팔고 나와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보유하는 시점이고요. 만약에 난 손해보고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자 성우하이텍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단기 그리고 중장기 가격 전략을 만들어 드리면서 손절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요쪽에 있네요. 아니, 구도가 볼 때마다 재밌어가지고. 요 사이 좀 놔주시면 안 됩니까? 요쪽, 요 정도. 저희가 여기서 슬슬 페이드 있는 어쨌든 뭐 종목 진단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접속자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채팅의 내용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이 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컷 우리가 떠들어라. 한번 떠들어봐라. 이런 거. 왠지 아닌가? 제 네. 생각에는 요즘에 그 전부터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여러 가지 다 올라가지고 잠깐 쉬어갈 때 네. 이제 뭐 할까 다들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 다음 투자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한가할 때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그쵸. 그 가능성, 당첨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당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주 높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빌보드 핫백에서 활약했던 K-팝의 기록, 탑5 말씀드렸죠? 5위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바로 이 곡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루.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55위까지 기록을 하게 됐대요. 이거 굉장히 높은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거 이후에. 이후로 한번 이제 빌보드가 한번 뚫렸고 물길이.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K-팝 스타들이 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유튜브랑 이런 빌보드에서 진짜 블랙핑크는 대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5위에 랭크된 게 블랙핑크의 뚜두였다는 거 네.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번에는 여러분 4위 한번 맞춰보세요. 네, 4위는 또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일까요? 자, 그 얘기 답변을 기다려보면서 다음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진단은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아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형과만이 좀 잠자고 있는데, 자,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비중은 10% 정도 되고요. 네. 매수한 지가 아마 꽤 돼요. 오래됐는데요. 72,000원. 72,000원이요? 작년이세요? 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굉장한 활약을 했던 종목이죠. 지난해 8만원 훌쩍 더 맞아요. 넘겼었는데, 그 고점 찍고 잠깐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길로 계속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전체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러니까요. 저때 차트 보면은 저 꼭지 좀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다들 조금 한풀 꺾이게 되면서 얘도 조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한번 강하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잘 움직이질 않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조병호 전문가님, 현대에너지 솔루션 72,000원에 잡고 계신데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올해에도 유의미한 주가 모멘텀 없을 걸로 보입니다. 2년 정도는 못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2년은 2022년도 9월이니까 올해까지는 특별한 시세가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태양광 모듈 회사, 최고 회사는, 하나솔루션이죠. 그 다음 하나솔루션도 보면, 이렇게 73,000에서 여기 있다가, 이 고점 돌파부터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에서 태양광 솔루션 분사해서 나온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태양광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집니다. 실적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900억 영업이, 그 다음에 올해는 1200억, 내년에 1400억 증가되죠. 그러면 이 주식이 언제 많이 매출액이 증가돼요?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됐죠. 그럼 주가는 21년도에 이미 반영을 크게 됩니다. 주식은 항상 실적보다 빨라요.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을 빨리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재 버리지 말고 1, 2년 뒤를 보고 2년 뒤에가 좋아지면 나쁠 때 사서 이게 그럼 안전할 때 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재무제표라든지 차트를 못 보신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0,000원대에서 구조적으로 22년도 실적이 몇십억밖에 안 되다가 1,000억으로 가네? 막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주가도 엄청 올라가겠죠. 적정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는 거면 미리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잖아요.
폭발합니다, 여기서. 이 폭발하면 주식이란 것은 내가 이 주식을 현대에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도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그 욕이 갔으니까 여기 이미 24년도 실적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못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주식은, 바닥은 여기 정도 적정 주가일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죠. 워낙 여기 다 발생됐으니까. 미국 성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2년도 하반기 연말에 태조 이방원 중에 23년도에는 2차 전지만 남았네. 태양광, 조선, 방산, 원자력 전부 다 못 간다고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이 미리 반영돼서 그렇다. 그래서 바닥권이지만 7만 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5만 원 깨지면 4만 6천 오면 추가 매수해서 물타도 상관없는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5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움직임이 격하게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57,000원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보시려거든 57,000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좀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추가 6,000원 매수는 정도. 가능할까요? 4만 6천 원 정도 오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0%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46,000원에 10% 정도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열심히 또 전반부에 도움 말씀 주신 최백원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 최백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참 오랜만에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날카로운 종목 진단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전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잠시 또 저희는 유튜브 채팅창 좀 다녀올게요. 자,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앞산솔님이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서당계 1년차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서당계님 이 시간에 좀 자주 찾아주세요. 그렇습니다. 토마토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채팅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 예.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화를 내가 하겠다 말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태리님이 다음 전화 접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요? 이거 진짜인가요? 저희도 지금 당장 확인은 안 되는데 한번 이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이거 테리하고.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면. 자, 그리고 진달래님, 이노와이리스 종목 진단이 기습적으로 확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종목 진단 이렇게 오늘 한가할 때 많이 보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바로 가죠.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후반부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진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역시 뵙습니다. 파이팅 있는 목소리. 예. 좋아요. 자,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대한민국님. 갑자기 우리나라의 애국심이 확 올라오는. 식목일에 또 대한민국님. 식목일에. 예전에 쉬었는데. 맞아. 왜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자, 종목은 많이 또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덕산 네오룩스. 오늘 좀 볼게요. 아쉽네요. 자, 예. 일단 매수 가격이 56,100원입니다. 네. 비중이 75%예요. 근데 56,000원대면은 지금 4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75%.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답답하네요. 와, 이거 저 때요, 저 왼쪽에 산 있는데. 야, 이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56,100원인데 75% 비중입니다. 너무 많네, 진짜. 손실도 커지고 있고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덕산 네오룩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답변부터 좀 드리면 보유 의견입니다. 보니까 아까 이건 앵커님이랑 유청 앵커님 이야기하셨듯이 저 높은 산에서 샀다. 그때는 그럴만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명 물타기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28,950원까지 이 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다 버티고 겨우 왔는데 이제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5만 원대 좀 넘어갈 때 비중이라도 축소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그때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떻습니까? 훨씬 안 좋죠. 경기 침체. 이제 미국도 연착륙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좋을 이야기가 없어요. 뭐 은행주 사태가 좀 지나가니 유가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또 상당히 그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물 주식 자체가 버진홀딩스 같은 게 23%씩 빠지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신 게 맞고 덕산 네오로스의 영업이익은 괜찮습니다. 네, 항상 1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도 없어요. 결국은 이 덕산 네오로스의 업황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IT 쪽이겠죠. 이쪽 수요가 안 좋았는데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류지 않습니까? 맞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더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또 소재 쪽이기 때문에 굳이 보유하실 필요는, 굳이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대 수익률 부분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를 보시면 2021년에 가장 높은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럼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때는 OLED 소재 자체가 강세였고 역대급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영업이익률이 되지 않죠. 올해 가이던스가 1,800억, 그때는 1,900억, 영업이익률도 448억. 그러니까 그때만큼 주가 회복을 기다리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단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5,000원 정도에는 과감하게 종목을 덜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를 좀 하고요. 지금 굳이 4월에는 뭐 1월에 1분기 실적이냐 아니면 기대감이냐가 좀 상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5월, 6월까지 좀 내다보면서 55,000원 정도에서 그럼 거의 뭐 손절폭 없거든요. 그때 이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6만원, 65,000원 이렇게 내다보지 말고 그 정도에서 종목을 좀 빼낸 다음에 지금 잘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 눌림목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동차 쪽 이쪽으로 한번 선회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0원까지 반등 목표가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덕산 네오로스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무정가 근처죠. 55,000원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민주 전문가의 진단 스타일 항상 또 보듬어 주시면서 맞아요. 이해해 주시면서 참 저도 좀 감격스럽네요. 어떻게 하면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네. 있을지 부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채팅창 잠깐 보니까 아웅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처음 오셨대요.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매일 많이 1시, 와주세요. 매일 1시 하냐고 그러시는데 1시부터 2시 합니다. 1시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우상향님 새로운 네. 방식 활기가 뿜뿜입니다 하셨는데 위에는 좀 잔인한 말씀하셨죠. 물 타다가 대주주. 이거 되게 웃기긴 한데 진짜 못 되셨네. 이게 당사자들은 정말 그럼요. 마음이 바쁘거든요. 찢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달마당님 두 분은 활기차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게 해볼게요. 응원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창호 형과 텐션이 높아서 그래요. 자, 오늘 빌보드 핫백에 기록된 K-팝의 역사 그렇죠. 탑5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4위 지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띄워주시죠. 자, 블랙핑크에 이어서 야, 핑크퐁이 핑크퐁. 베이비샤크. 블랙핑크 위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이 핑크퐁의 베이비샤크가 정말 그 핫한 글로벌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옛날에 이제 저거를 시작했던 게 미국의 이 옛날 전래 동화. 예, 예.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아기상어를 딱 했는데 네, 이게 대박 났죠. 대박이 났고 그것 때문에 또 소송도 한번 걸렸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저런 핑크퐁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겁니까? 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기가 보통이 아닌 안 게 나오는군요. 네.
베이비샤크 2019년에 빌보드 핫백에 32위까지 갔습니다. 그쵸. 말도 안 되죠. 이거 애들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상큼하게 이게 올라갔던. K-팝 역사 지금 4위에 랭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노래들 여러분 3위가 또 어떤 노래일지 가수와 노래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BTS랑 BTS의 멤버인 지민, 그리고 싸이 이렇게 세 분 남으셨습니다. 극강이네요. 네. 이 중에 3위를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TS 진짜. 네, 계속해서 조목진화 가볼까요? 예, 뚜루뚜루 가볼게요. 왜 자, 이번에는 부산 갈매기님께서 네.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 오랜만에 듣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네. 네, 오늘 리노공업이 13만 6,400원이고 1.4%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였나요? 작년 초군요. 올해 초에 1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오고 13만 원 찍었다가 살짝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야말로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관련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요? 근데 이분은 14만 1,500원에 샀어요. 그 다음에 한 10% 담고 계시는데 예. 여기에서 추매냐 아니면 손절이냐 이 두 가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리노공업이 길게 보면 정말 꾸준히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요. 그럼요. 네, 작년 한 9월이 거의 최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략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을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저는 종목 선정에 대한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장님 제가 봤을 때 사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2주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동 모양을 좀 보고, 이제 바닥도 쌍바닥,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여기 모양도 좀 보셨고, 고점 상단까지 좀 가지 않겠느냐. 17만 원 이 정도도 보셨고, 여기는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서 워낙 재무가 뛰어납니다. 부산 소재 기반의 기업인데 ISC 테스터 소켓 쪽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소켓도 하고 있고 프로브 검사 쪽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비슷한 종목이 ISC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실리콘 로봇 쪽인데 ISC는 실리콘 로봇에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죠. 리노공업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노공업은 올해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0년 동안 리노공업은 역성장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좀 역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역성장에 대한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나쁘게 볼 거냐? 저는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반대로 우린 주가를 볼 때 이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좋게 볼 것은 있느냐? 없죠. 지금 이미 다 악재가 반영되었고 역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도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다. 그리고 기저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ISC, HPSP 이 정도인데 여기들도 HPSP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서 올라온 쪽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물론 ISC는 좀 얘기가 틀리지만, 그래서 리노공업도 제가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이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1분기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도 영업이익률이 30%대 육박하는 기업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를 분기점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옵니다. 12일 날. 이때를 분기점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미 안 좋게 예견돼 있는데 선반영이 좀 덜 됐다는 생각으로 투심이 좀 흘러내려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추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면 많은 범위 내도 아니고 굳이 지금 라인에서 손절을 감행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저점 11만 8천 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지 말고요. 여기를 추매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손절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반도체 이제 경기 민감주의이기도 하고 성장주의도 합니다만은 2분기 바닥이냐 3분기 바닥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어제 SK하이닉스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오늘 교환사채 발행했으면 돈이 없어서 발행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안 빠졌습니다. 그걸로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확인되는 시기가
뭐 아직은 좀 더뎌지겠지만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는 15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고요. 전저점에서 추가 매수 의견 5% 드리도록 하고 중장기 보유했을 때는 반등 목표가 17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팔아야 될까? 단기, 중장기 모든 수치를 좀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와 손절에 대한 개념까지도 잡아드렸으니까요. 리노고 관련해서 확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동안에 네. 가슴 아픈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기분 나쁘네요. 네. 태린님께서 네. 저희 얼굴 지워주세요, PD님. 네. 세곰주말님 얼굴 보면서 식사하기에는 좀 점점점. 네. 비위가 안 좋다고요? 아, 아니 정말. 저희 얼굴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자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식사하시는데 불편하다고.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세곤주말님 아주 짓궂으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서 열렬한 팬이라는 네. 고백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능범이죠. 아니 진짜 채팅창에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고 맞아요. 저희 약 랭킹 올리지 마세요. 맞춰달라고 네. 했는데 딴소리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치욕적이야.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900명을 어느 순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요걸로 가볼게요. 지금 유튜브 통해서 이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거 이분 자주 봬요. 이분 자주 뵙는데 네. 발음이 항상 조금 어렵습니다. 절파고. 절파고님. 네. 보내주신 종목은 동양 피스톨입니다. 어허. 매수 가격부터 좀 볼게요. 네. 매수 가격 5,850원이고요. 네. 비중은 살짝 6%를 잡고 계십니다. 살짝 높네요. 자, 동양 피스톤 현재 가격이 4,565원이에요.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난해 한창 잘 갔을 때만 해도 지지난해 한참 잘 갔을 때 그렇죠. 11,950원 이렇게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동양 피스톤 5,850원에 6%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우선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저희 앵커님 두 분 다 미남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 때는 뭐 구독자 동시 접속자 한번 1,000명 한번 넘어가 보죠. 동양 피스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4,565원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뭐 비중이 헤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6%니까 그냥 묻어두고 끌고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동양 피스톤은 기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피스톤,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하고 파워셀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인데, 뭐 국내 현대 기아차 다 하고 있고요. 외국으로 보면 해외로 좀 보게 되면 뭐 BMW, 아우디, 스텔란티스 다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런 대로 나오는 쪽이고. 그런데 적자 기업은 아닌데 그 자동차 기업들의 그 맹점 영업이익률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좀 맹점이고 다들 그렇죠. 뭐 5% 넘어가는 기업을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등 모멘텀이 실적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반등 모멘텀 제가 봤을 때는 수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관 행보 때 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 두지 마십시오. 네, 지수 앞에 장사 없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는 이때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런 사람 막상 계좌 열어보면 수익 난 거 한 종목이고 손실 난 거 100종목입니다.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을 보면서 추매를 할 것인가 첫 번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추매를 했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수소로 바라봤을 때 동양 피스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두산필셀이라든지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뭐 등등 이런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 네임들은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수주잔고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만 비중 보유를 하시고요. 리바운드 때 이 종목은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도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고 단기 퍼포먼스를 누리기에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내가 이 종목 뭐 갖고 가가지고 예전에 전고점 부근 11,000원까지 한번 봐보겠다. 이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물대도 두껍고요. 6,000원, 7,000원대.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 본전 정도 잡으시고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2차 전지 돌았고 반도체 돌았고 자동차 돌았고
또 이제 신재생도 앞으로도 성장성이나 에너지 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굳이 뭐 지금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파동 때 4월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대 후반으로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레인지 범위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500원 이상, 5,600원에서 레인지 범위로 5,900원대에 오면 뭐 손실폭 3% 정도인데 과감하게 교체해가지고 이 정도로 오해 보유하셨으면 다른 것도 잡을 수 있으시거든요. 2차 전지를 사시든 반도체를 사시든 자동차 쪽으로 한번 포트 교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 레인지 범위 5,600원에서 5,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피스톤입니다. 5,600원에서 800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종목을 바꿔보시는 게 더 이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친절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고요. 자, 이제는 순위를 또 하나 또 오픈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하나 더 가볼까요? 하나 좀 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3위를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핑크퐁을 이긴 자, 3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핫백에 2012년에 2위까지 기록했죠. 그렇죠. 1위 가나 싶었는데 1위까지는 좀처럼 못 가고 네. 2위만 주구장창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 정말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기록을 써냈던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와, 이거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10년이에요. 예. 이제 강남 스타일 이후에 이제 다른 게 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때는 약간의 연속성이 없었고 그렇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탑 10이 뭡니까? 1위도 계속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위와 2위 후보는 딱 둘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하나입니다. 맞아요. 공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BTS 팀으로 그렇죠. 그리고 BTS 지민 솔로로 다 해먹네요. 1위와 2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야. 맞춰보시고 이거는 근데 좀 쉬울 것 같긴 하네요. 방시혁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주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마지막 종목일까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초 SH님께서 저희를 또 굉장히 아껴주시는 네. 분이십니다. 종목은 비나텍이에요. 네. 비나텍이고 이제 51,000원에 사셨고 네. 비중 15%인데 오늘 뭐 흐름 좋습니다. 비나텍이 최근에 4월 3일 날 65,000원까지 한번 기염을 토해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약간의 상승세가 참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2.7% 오르면서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많이 메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66,000원이에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 갈까 말까 이러다가 11시 딱 지나고 점심 먹을 때 되니까 갑자기 시세가 좀 더 올라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쭉쭉 오르네요. 네,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이뻐서 들어가셨다고 하시고요. 자,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소견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나텍 어떻게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나텍 들어가셨을 때는 뭐 수수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고 기술적 자리 진입 타점 뭐 박스권 돌파를 할 때 하신 것 같거든요. 뭐 요즘에 수소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았던 쪽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뭐 수소의 그 연료 대장주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를 좀 좋게 봅니다. 매매 전략만 아니라면 모아가서 향후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지금은 뭐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수소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이에요. 모든 탑10 대기업들이 수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접근 방법이 일반 개인들에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나텍의 단점은 제가 금방도 그 공시를 열었는데 전자공시 갔는데 여기는 수주 잔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력 제품의 슈퍼 캐퍼시티인데 좋은 점은 내수가 거의 없습니다. 내수가 20%, 수출이 80%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쪽이죠. 그리고 연료전지의 스택의 주요 부품은 MEA, 그다음 촉매제를 종합적으로 하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정기 주주총회 열었더라고요. 제가 금방 열어보니까 여기에서도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에 관한 것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속 몰두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비나텍은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별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영업이익률 1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앞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뭐 5%에서 10%로 가고 있느냐 이 내용. 두 번째는 수주잔고가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이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성장주는 실적이 삐걱대면 주가는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잘 잡으셨고요. 단지 지금 보니까 신고가예요. 비네텍이 65,000원. 주가가 뻗어줄 만한 내용은 자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가가 좀 가는 쪽이거든요. 거래량이 뭐 30만 주, 40만 주인데 여기 유동주식수를 보게 되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동주식수가 380만 주, 70만 주인데 30만 주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인다. 기술적인 위치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약간 65,000원 돌파가 안 되니까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오늘 기분 좋게 비도 오는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더 가도 수소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은 아니신 것 같고 매매 관점이니까 오늘 한 20% 넘었습니다. 수익률 챙기셔가지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CPI까지 보고 재진입 타점 다른 섹터로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차익 실현 이야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익 내고 나오자 이렇게 관점이시고요. 이제 이거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고 그 지난 다음에 상황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까지 뭐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비나텍 수익 많이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후반부에도 열심히 종목 진단을 도와주신 김민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네.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초 씨가 됐으니까 오늘 기다리셨던 랭킹 1, 2위 마지막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2위의 승부가 대단했지요. 그렇습니다. BTS와 BTS 지민의 대결입니다. 자, 1, 2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길어. 쉬웠죠? BTS 팀으로는요. 둘 다 1위를 기록했지만 팀으로는 무려 6곡이 1위를 기록했고요. 다 대단하죠? 예.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 다들 아시는 노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BTS 지민 군이 이번에 솔로곡을 냈는데 페이스라는 음반에 Like Crazy. 야, 이거 최초로 솔로로 1위를 찍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에다가 요번에 그 빌보드가 케이팝이 하도 요즘 기승을 부리니까 약간 기승이에요? 케이팝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케이팝이 그동안 없었다가 있으니까 약간 이 탑 1위를 기록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거 갖고서 이거 케이팝 너무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 빌보드 101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화제가 된 김에 오늘 이렇게 재미삼아서 빌보드 핫백을 빛냈던 K-팝의 기록들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